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문자 변수 추출과 함수 사용 등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타 항목으로 묶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서는 이 부분들의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다양한 요구사항의 시험 목적에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묶어서 함께 문자 변수 추출, 함수 사용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자 변수 추출하기입니다. 문자 변수 추출과 함수 사용 등 이걸 살펴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문자 변수 추출하기인데 설명을 같이 보시면 문자와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 변수 그런 게 있을 때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문자 변수를 추출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변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고 이 부분은 숫자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변수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 문자 변수를 우리가 추출하는 경우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지출조사 파일 지출조사를 불러옵니다. 텍스트 파일. 자료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조사 대상은 국내 거주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30대 남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항목별로 월간 지출 규모를 조사한 파일입니다.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면 데이터 보기 창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ID 변수를 보면 문자와 숫자가 혼합되어 있어요. 즉,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보시면 ID, 첫 번째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M10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고 뒤에 이제 이 부분이 숫자 함께 이제 혼합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자료에 대한 설명, 즉 코딩 가이드 쪽을 보시면 ID는 일련 번호고요. 변수 너비는 5이고 내용은 M은 남자, F는 여자, 그리고 10은 수도권, 20은 수도권 외, 결측값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금방 살펴본 첫 번째 있던 M1001 같은 거 예를 들어보면 M1001 이렇게 좀 띄워서 여러분들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써보면요. 이거는 M이니까요.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남자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10이죠. 10이니까 거기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자이네요. 자, 그런 그룹에서 첫 번째 아이디 번호라는 게 이제 01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죠. 그런 식으로 이 뒤에 쭉 나오는 아이디들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ORD라는 변수, 이 부분에 나타나 있는 거, 이거는 주거 형태고요. 변수 너비는 1. 왜냐하면 1은 공동주택, 2는 기타 이렇게 돼 있죠. 결측값이 9가 있고 다음으로 쭉 이제 펼쳐지는 7개 지출 항목들이 있습니다. MEAL, 밀이죠. 이거는 식비, TRNS는 교통비, CULT는 문화생활비, NCIT는 생필품, PUBL은 공공요금, FNEX는 금융비용, OTHR은 기타 지출, 각각 변수 너비는 MEAL, 즉 밀부터 FNEX까지는 변수 너비가 3이고 OTHR은 변수 너비가 4이고 데이터에 있는 것들은 단위가 1,000원이고 결측값은 이들 지출 항목들의 결측값은 999다라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데이터 보기 창에서 본 거고요. 이번에는 변수 보기 창으로 가서 보게 되면 id 변수 요 유형이 이렇게 문자로 나타나 있어요. 이 문자와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 변수였잖아요. 이렇다면 이렇게 문자와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 변수라면 그걸 SPSS에서는 문자형 변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의 문자로 나타나 있죠. 그 부분 일단 우리가 체킹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이 id 변수의 첫째 자리에 m과 f를 추출을 해서 성별 변수를 새로 생성을 하고 그 id 변수의 둘째 자리부터 그 다음 자리, 그러니까 총 두 자리죠. 거기까지 추출을 해서 거주 지역 변수를 새로 생성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좀 설명을 쉽게 드리면 M1001 이걸 예를 들면 여기에서 M 또는 F 이 부분을 추출을 해서 성별 GEND라는 이 변수를 새로 생성을 하고요. 그 ID 변수의 둘째 자리부터 그 다음 자리니까 10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요걸 추출을 해서 RE 즉 거주지역이라는 변수를 새로 생성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D 변수에서 뭔가를 추출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괄호 안에는 뭐 일일이 변수 설명을 입력하거나 결집값을 지정하거나 이런 사전적 작업 과정들은 생략을 하고 이 작업부터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용 가능한 첫 번째 방법은 기억번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그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id 변수의 첫째 자리에 mf 이걸 추출해서 우리가 성별 변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 함수를 통한 새 변수 생성 이걸 하기 위해서 함수를 지금 이용하는 방법이니까요. 변수 계산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 계산이라는 것이 기존에 이게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사칙 연산 등의 연산을 이용해서 다른 변수로 변환하는 것이었죠. 함수 역시 이러한 연산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 계산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SPSS에서 우리는 변환, 변수 계산 이렇게 선택을 하죠. 자, 그러면 변수 계산 대화 상자 요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 생성하고자 하는 변수는 성별 변수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id 변수의 첫째 자리에 m과 f 이걸 추출해서 성별 변수를 만드는 것이고 그걸 위해 변환 변수 계산을 활용을 했으니까 새로 생성하고자 하는 변수는 성별 변수인 GEND니까요. 얘를 목표 변수에 입력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함수 집단에서 우리가 지금 문자열을 추출하려고 하니까 함수 집단에서 문자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그러면 함수 및 특수 변수에 쭉 이제 리스트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char.substr 그리고 괄호 안에는 3이라는 숫자 이걸 선택을 합니다. 자, 이 함수는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여기 char 요거는 그 캐릭터를 얘기합니다. 즉 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요. 예, 문자를 이야기하고 substr 이 부분은 뭘 뜻하냐면 substring 즉 부분열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 즉 문자열에서 부분 문자열을 추출하는 함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char substr이라는 이 함수에서 괄호 안에는 3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요. 왜냐? 왜 3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함수 3을 선택을 한 후에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화살표 모양을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 이 선택한 이 함수 자체를 더블 클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하면 그래서 화살표 모양 클릭 또는 더블 클릭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실행을 하면요. 숫자 표현식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 함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 이런 물음표 기호들, 퀘스천 마크들하고 함께 이 추출함수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추출함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함수는 특정한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함수에 이제 3을 선택을 했는데 이 3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추출 대상 변수명, 그 다음이 추출할 문자의 시작 위치, 그 다음이 시작 위치로부터 추출할 문자의 개수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 M1001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요게 이제 ID 변수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M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얘만 뽑아내는 거니까 그렇다면 자, 추출 대상 변수명은 자, 이제 함수를 좀 써보겠습니다. 추출 대상 변수명은 ID 변수죠. 여기에서 우리가 추출한다라는 건데 다음으로 추출할 문자의 시작 위치는 요거잖아요. 첫 번째죠. 그래서 M을 뽑아내는 거니까 지금 1이고요. 다음에 그 시작 위치로부터 추출할 문자의 개수는 하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1 해서 이 괄호 속에는 ID 11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재에 있는 숫자 표현식에 나타난 함수의 ID 1 이렇게 중간에 이제 쉼표들을 찍어주고요. 그렇게 입력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커서가 지금 어디에서 깜빡거리냐 이걸 좀 확인을 한 후에 여기 있습니다. 유형 및 레이블에 위치한
id 변수를 선택을 해서 여기 화살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얘를 그냥 더블 클릭을 하든지 그래서 여기에 숫자 표현식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얘는 이동이 이렇게 됐겠죠. 나머지 이제 우리는 1 얘들을 입력을 시켜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한 게 이 부분이죠. 계속해서 컴퓨터 키보드를 이용을 하든지 또는 이 윗그림에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대화 상자들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키보드를 이용을 하든가 또는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 대화 상자에서 숫자 선택을 통해서 함수 안에 들어가는 id 다음에 1 이 부분을 이제 내용을 완성을 시켜줘야죠. 이게 이제 그 이야기고, 그렇게 완성을 시킨 후에 유형 및 레이블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변수 계산, 유형 및 레이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빨간 박스처럼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문자를 체크를 하고 다음에 계속을 클릭을 하십니다. 자, 참고로 박스 속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숫자 표현식, 이 함수의 괄호 안에 있는 여기에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지금 금방 입력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이 물음표 같은 퀘스천 마크들, 이것들을 숫자로 바꿔서 이제 입력을 하려고 할 때요. 이 바꾸고자 하는 그 위치에 커서를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숫자를 입력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 기호가 남아있다. 그러면 컴퓨터 키보드나 대화 상자의 삭제를 이용을 해서 얘를 지워주면 되겠죠. 또는 이제 바꾸고자 하는 이 물음표 기호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한 후에 숫자를 입력하면 이 물음표 기호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숫자가 입력이 되게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문자 체크하고 계속 클릭을 한 그 이후에 변수 계산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보기 창에 이렇게 새로운 변수 GEND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시면 M이나 F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죠. 잘 추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릴 부분은요.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과정에서 유형 및 레이블에서 문자 체크하는 그 과정, 이걸 만약에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변수 계산 대화 상자에서 그냥 확인을 클릭했다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뭐 버전에 따라서 뭐 메시지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당 메시지에 여기 확인 요거를 클릭을 한 후에 유형 및 레이블로 이동을 해서 그냥 문자 체크 등을 정상적으로 아까 하지 않았던 과정이죠. 그걸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 있는 이야기는 문자 추출 함수에서 우리가 아까는 3을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를 함께 봤는데 만약에 이게 3이 아니고
얘가 2다. 라면 이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는 추출 대상 변수명이고 다음으로는 추출할 문자의 시작 위치예요. 시작 위치로부터 얼마의 길이만큼 문자를 뽑아내라. 이게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지정된 시작 위치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 해당 변수의 끝까지, 그 마지막 자리까지 그냥 추출을 하게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id 변수의 둘째 자리에서 그 다음 자리까지 총 두 자리를 추출을 해서 거주 지역 변수를 생성을 해보자 라는 것인데요. 이건 요거죠. 예를 들어 M1001이다 라고 하면 요걸 추출한다는 겁니다. 요걸 추출을 해서 RA, RE 요 변수를 새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련한 방법, 즉 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추출하는 이런 방법은 앞서 설명한 성별 변수의 생성 과정 이것과 동일하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되겠죠. 즉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변환, 변수 계산, 만약에 이제 기존 수식이 남아 있다 그러면 재설정 클릭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목표 변수에 RA, RE를 입력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함수 3이 들어가 있는 문자 추출 함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문자 추출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에서 우리는 문자를 추출합니까? id 변수죠. 그러니까 똑같이 id이고 시작 위치는요. 시작 위치는 두 번째부터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2라고 입력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부터 몇 자리를 추출합니까? 1, 0까지 뽑아내야죠. 따라서 2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서서 살펴봤던 것과 똑같이 유형 및 레이블 거기에서 유형의 문자 체크 그리고 계속 클릭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아래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목표 변수에 RA, RE 되어 있고요. 숫자 표현식에 블랭크 안에는 ID, 이렇게 입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기술한 해당 과정, 뭐 유형의 문자 체크와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변수 계산 대화 상자에서 확인 클릭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보기 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겠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GEND는 그 변수는 여기 있을 거고요. 새로 만든 RA, RE 변수 보시면 뭐 10, 20 이런 데이터를 갖죠. 잘 추출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봤어요. 두 번째 볼 방법은 좀 다른 방법으로요. 변수 보기 창에서 너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변수의 너비.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살펴본 내용하고 똑같이 어떤 경우를 보냐면 id 변수에서 첫째 자리에 m과 f를 추출해서
성별 변수를 새로 생성하는 경우, 그걸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변수 보기 창에서 너비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즉 M1001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M을 뽑아내 가지고 성별 변수 이렇게 새로 생성을 하는 그 부분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지출조사 텍스트 파일 그거를 새로 불러오겠습니다. 새로 불러와서 데이터 보기 창에서 ID 변수를 선택을 해요. 여기 ID 변수 있죠. ID 변수를 그 변수명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쭉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변수 쪽을 쭉 보시면 마지막 그 OTHR이라는 변수 다음이 비어 있죠. 그 열을 선택을 해서 얘를 거기다가 붙여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얘를 카피한 그 데이터들이 쭉 나오겠죠. 즉 새로운 변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캡처를 한 것이 이 부분이죠. OTHR 변수 다음에 선택을 해서 붙여넣기. 자, 그러면 데이터 보기 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VAR 00001 뭐 이렇게 붙어 있죠. 변수명이. 자, 그러면 이 변수명을 새로 생성된 이 변수명을 성별 변수인 GEND로 입력을 해줘야죠. 이 새로 생성된 변수를 보면 ID 변수의 데이터하고 동일한 그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변수명을 GEND라는 이 변수로 입력을 해주고 변수의 너비를 1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죠. 너비를 1로 선택한다라는 거. 즉 지금은 BAR 0000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GEND 그리고 변수 너비가 5로 돼 있는데 얘를 1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준 모습이 요거죠. GEND로 변수명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너비 1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보기 창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새로 생성된 변수가 이름이 이제 GEND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변수의 너비를 우리가 1로 했잖아요. 그 영향으로 데이터가 M 또는 F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M1001이라는 이 형태에서요. 우리가 변수의 너비를 5가 아니라 1로 지정을 해주니까 이 맨 앞에 한 개의 이 M만 남은 거죠. 함수에 의해서 추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M 아니면 F 이렇게 데이터가 이루어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보면 이제 그 거주 지역 변수, 즉
id 변수의 둘째 자리에서 그 다음 자리까지 총 두 자리 이렇게 추출을 해서 거주 지역 변수를 생성을 해보자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 드리면 M1001이다 라고 하면 이 10을 추출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추출을 해서 거주 지역 변수 RARE 이렇게 이 새로운 변수를 생성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방 우리가 본 방법과 동일하게 데이터 보기 창에서 id 변수의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방금 만든 GEND 변수의 다음 열에 붙여 넣으면 새로운 변수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 새로운 변수는 id 변수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변수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보기 창에 그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면 이제 우리는 변수 보기 창으로 이동을 해서요. 이 새로 생성된 변수명을 지금은 뭐 var 0002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거주 지역 변수인 RARE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이 너비가 지금 5로 돼 있는데요. 이 해당 변수가 즉 RARE 변수가 일단 추출 대상 데이터 자리를 포함하도록 3으로 선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얘를 3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3으로 선택하느냐? 왜 3이냐? 라는 것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RARE 변수가 여기 나타났고요. 너비는 3이 됐죠. 그러면 왜 3으로 선택을 하느냐 설명을 제가 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1로 했다. 변수 너비를. 그러면 M1001을 예로 들었을 때 변수 너비를 1로 했다. 그러면 첫째 자리인 M만 남겠죠. 이 새로운 변수는. 자, 만약에 변수 너비를 2로 했다. 그러면 M1까지. M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남으니까 우리는 3을 선택을 해서 변수 너비를 M10까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0이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프로세스를 볼 건데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M을 제거를 해버리면 되죠.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 나중에는 10만 남는 변수의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셋째 자리까지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 그런 프로세스의 결과로 데이터 보기 창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RARE 변수 M10, 뭐 F20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단계는 어떤 겁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변수가 M10 이런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M을 앞에 붙은 M을 제거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는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본문 보시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 생성된 array 변수에 첫째 자리의 문자들인 mf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 둘째 자리에서 그 다음 자리까지, 즉 요 1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총 두 자리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존 변수가 이렇게 있고 얘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값으로 수정을 하는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그 기능을 사용한다. 연산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그 array 변수의 데이터를 우리가 의도하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먼저 본문에 기술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같이 해보죠. 변환,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우리는 코딩을 변경할 대상이 누구냐? array 변수죠. 얘를 대화 상자에서 array를 이 변수를 선택을 해서 화살표 모양을 이용하든지 또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변수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겠죠.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이동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변수를 이동한 후에는 기존 값 및 새로운 값, 여기 있죠? 기존 값 및 새로운 값, 얘를 클릭을 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겠어요? 얘가 갖고 있는, 즉 array 변수가 갖고 있는 기존의 값을 새로운 값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존 값 및 새로운 값.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을 클릭을 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기존 값 및 새로운 값, 이게 나타나요. 자,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 보시면 기존 값, 그리고 오른쪽에 새로운 값, 요 메뉴들이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M10, M20, F10, F20 같은 이 형태를 1020, 1020으로 코딩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즉, 이 첫째 자리에 붙어 있는 이 문자들을 그 M과 F를 떼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 값은 M10인데 새로운 값은 10으로 해줘 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즉 M10을 10으로 코딩 변경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까지 하면 그 다음에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다른 코딩 변경 내용들을 쭉 입력을 해요. 이 박스 속에 보면 M10은 10으로, M20은 20으로, F10은 10으로, F20은 20으로 이렇게 해줘라는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이런 내용들을 입력한 후에 추가를 클릭하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죠. 자, 모든 입력을 이렇게 마치면 입력 내용이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계속을 클릭을 합니다. 괄호 안에는 본문 교재 괄호 안에는 참고사항으로 이 해당 변수
경우에는 앞에 코딩 가이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결측값 이슈가 없어요. 따라서 기존 값, 여기 보이시죠? 기존 값, 여기에서 시스템 또는 사용자 결측값, 요걸 선택을 하고 새로운 값, 여기에서 시스템 결측값, 요거를 선택하는 이 과정이 여기서는 생략이 됐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계속을 클릭을 한 다음에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보기 창에서 보면 RAR리 변수가 앞에 붙어 있던 M과 F가 다 떨어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잘 바뀌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 10, 10 쭉 가다가 또 20, 2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바뀌어 있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후에 요 RAR리 변수를 추가적인 분석에 있어서 만약에 숫자 변수로 활용을 하려 한다라고 하면 이 변수 보기 창에서 이 변수의 유형에서 문자를 숫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로 분석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평균에 대한 겁니다. 즉 평균 계산을 하는 방법이 수식과 함수가 있어요. 그 어떤 데이터 평균을 구하려고 할 때 이 수식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그 산술 평균의 수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산술 평균의 수식이란 예를 들어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얘네를 전부 더해서 얘들의 데이터 개수인 n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수식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함수라고 하면 SPSS의 그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 그걸 이용해서 이 평균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둘의 결과값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데이터에 결측값이 없는 경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데이터들이 쭉 있다고 하면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얘들이 만약에 결측값 이게 전혀 없는 데이터들이다 라고 하면 이 수식에서 구한 평균하고 함수에 의한 평균하고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데이터 중에 뭐 얘랑 얘가 결측값이다. 뭐 하나만 결측값이라고 해봅시다. 자, 얘가 결측값이다. 이라고 했을 때는 얘네 둘이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같지 않는가라는 거, 이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그 박스 속에 보시면 조금 설명을 제가 해놨는데 데이터의 결측값이 있는 경우에 이 함수는요, 여기 이 함수는 해당 결측값 이외의 나머지 데이터들만을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즉 요게 결측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결측값이 아닌 유효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가 1, 2, 3, 4, 5, 9인데 얘가 결측값이다. 9가 결측값이라고 한다면 함수는 유효한 1, 2, 3, 4, 5 이 결측값은 이용하지 않고요. 1, 2, 3, 4, 5만 가지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데이터 개수인 5로 나눠서 3이라는 평균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산술 평균의 수식은 1, 2, 3, 4, 5, 9라면 얘들을 다 더해서 이 데이터 개수인 6으로 나눴을 때 결과값을 결측값으로 처리한다라는 게 이 박스 속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데이터에서 그 부분을 함께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변수 추출 앞에서 봤던 그 문자 변수 추출에서 사용된 파일 지출조사 텍스트 파일이었죠. 이걸 새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불러오면 데이터 보기 창에 쭉 이제 변수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 박스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 MEAL 즉 식비 변수부터 OTHR 즉 기타 변수까지 얘들의 그 코딩 가이드에서 얘기하는 이들의 결측값은 999였죠. 자, 그렇다면 이 결측값의 유무에 따라서 수식과 함수를 쓰는 경우에 수식과 함수 얘들의 결과값이 서로 차이가 날 텐데 이제 그 모습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편집, 찾기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변수에 어느 아이디 번호에 이 해당 결측값이 있는가 이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CIT 즉 생필품 변수에 대해서 해당 결측값이 999니까 이게 이 변수에 어느 아이디 번호에 이 해당되는 결측값이 있는지 이걸 찾아낸 다음에 그걸 결측값으로 지정을 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함수하고 수식을 각각 적용을 해서 전체 지출 항목들의 평균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측값이 이 데이터에 존재할 경우 각각의 계산 결과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즉 데이터 구조를 보면 지금 여기에 그 각 케이스들이 이렇게 있죠. 쭉 해서 케이스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변수가 이렇게 있죠. 이 케이스들은 이 A 변수 얼마, B 변수 얼마 이렇게 값들을 쭉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케이스의 평균들을 한번 구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 데이터에 결측값이 있을 때 과연 함수를 이용했을 때 수식을 이용했을 때 이 값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필품 변수에 해당하는 열을 선택을 하고요. 편집 찾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이거죠. 여기 NCIT 즉 생필품 변수에 해당하는 열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편집 찾기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NCIT의 변수에 어느 아이디 번호에 결측값이 있는가 이걸 찾겠다라는 얘기죠. 자, 앞에서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찾기 및 바꾸기, 데이터 보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찾기가 있는데 여기에 999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찾기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이 999라는 게 바로 내가 찾으려는 값이죠.
자, 그 결과로 해당 생필품 변수, NCIT 변수죠.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999가 여기 있네요. 보니까 케이스 17, 17번째 아이디, 여기에 결측값 999가 있다라는 게 이 데이터 보기 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케이스 이외에 다른 케이스에 또 있는가?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찾기 및 바꾸기 데이터 보기 요 대화 상자에서 계속해서 다음 찾기 요거를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 다른 아이디에 나타난 결측값을 계속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박스 같은 이미지, 예, 검색 문자 999를 찾지 못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면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결측값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표시되는 이 메시지의 내용은 뭐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생필품 변수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결측값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요 위에 메시지에 확인, 요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닫기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결측값을 찾는 과정을 일단 종료를 하죠. 자, 그리고 발견된 결측값 이제 999 얘는 결측값이다 라고 결측값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변수 보기 창에 보면 생필품 변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측값에 해당하는 열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게 바로 결측값을 지정하는 셀이죠. 그 해당 셀 결측값을 클릭을 하고 여기 이제 나타나는 이제 상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결측값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에서 이산형 결측값 선택을 하고 거기에 999를 입력을 한 후에 확인을 클릭을 하죠. 그러면 변수 보기 창에서 NCIT의 결측값 열을 보면 이 해당 변수의 결측값은 999다라고 이렇게 결측값이 잘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방금 이제 사용을 했던 편집, 찾기 요 메뉴로 이 데이터에 어디에 어떤 특정한 값이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결측값 찾기 이외에 뭐 특정한 뭐 오류 값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결측값 지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함수하고 수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지출 항목들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과연 이 결측값의 유무에 따라서 이 둘의 결과값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제일 먼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예. 즉 어떤 얘기냐면 평균을 함수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의 값, 요걸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봐야겠죠. 그걸 위해서 변수 계산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문자 변수 추출, 거기에서 보셨듯이 이 변수 계산이라는 거는 사칙 연산 등의 어떤 연산, 이걸 이용해서 이 기존의 변수를 다른 변수로 변환을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함수 역시 그러한 연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로직으로 변환, 변수 계산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로 변수 계산 대화상자 나타나겠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새로 생성하고자 하는 변수가 그 평균을 나타내는 함수죠. 그래서 이름을 그냥 민 함수 이렇게 목표 변수에 입력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새로 생성하고자 하는 변수죠. 민 함수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함수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쪽에 함수 집단에서 통계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 및 특수 변수에 나타나는 민, 요게 평균을 나타내는 그 함수입니다. 자, 요 민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민에 대해서 화살표 모양을 클릭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 자체를 더블 클릭을 하면 숫자 표현식의 민 함수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 즉 물음표 기호들과 함께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자, 함수가 나타나면 이제 유형 및 레이블, 여기 있죠? 유형 및 레이블에서 지출 항목을 나타내는 변수들, 요 부분이죠. MEAL부터 OTHR까지 이 박스로 표시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차례로 선택을 해서 화살표 모양 또는 이 변수들 자체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숫자 표현식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데 변수들 사이에는 이제 쉼표 삽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컴퓨터 키보드를 이용해서 미함수의 각각의 함수식에 이런 변수들을 쭉 입력을 하고 이제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보시면 수식이 이렇게 돼 있죠. 민 나타나고 괄호 안에 어떤 변수 쉼표, 어떤 변수 쉼표, 어떤 변수 쉼표, 이렇게 이런 형태로 MEAL부터 OTHL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앞서 살펴봤듯이 확인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데이터 보기 창에서 봤을 때 새로운 변수인 민 함수가 여기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생필품 변수에 결측값 999가 존재하는 그 아이디는 17번째 아이디였죠. 즉 케이스 17이었습니다. 이 부분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민 함수의 결과값을 보니 309.17이에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된 거냐? 여기 보시면 아이디 17, 17번째 아이디에 NCIT 변수에 999라는 결측값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 17번째 아이디의 데이터들은 460, 110, 25, 999, 15, 625, 620인데 이 중에서 이 해당 데이터의 7개 데이터에서 결측값인 999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6개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산출한 평균값이 바로 이 309.17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합인
185를 6으로 나눈 값이죠. 그 값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값을 산입하지 않고 유효한 데이터들로만 평균을 계산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수식을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민 함수라는 변수를 생성할 때와 동일하게 변환 변수 계산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변수는 민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변수에 민수식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평균을 산출을 해볼 텐데, 변환 변수 계산, 다음에 변수 계산 대화 상자에서 목표 변수에 민수식 입력하는 부분까지 봤고요. 만약에 이때 이전 입력 내용들이 뭐 남아 있다 그러면 뭐 재설정 클릭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민수식 입력을 하고, 이제 여기 숫자 표현식 이 부분에 산술 평균의 수식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즉 MEAL부터 OTHR까지 전부 다 7개 변수를 더합니다. 그래서 괄호 속에 보면 변수 더하기 변수 더하기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변수까지 더하기를 해줬죠.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는 7개니까요. 7로 나눠줍니다. 그 내용이 여기 숫자 표현식에 있는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죠.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이 각각 요 들어가는 변수는 여기 유형 및 레이블에서 요 각각의 해당 변수들을 선택을 한 후에 화살표 모양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이 변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동을 시키고요. 여기 들어가는 연산식의 기호들, 플러스라든지 이런 기호들은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아래 보이는 대화 상자 여기에서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을 다 마친 후에는 이제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보기 창에서 보면 새로운 변수인 민수식, 여기 생성이 되어 있죠. 민수식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결측값 999가 존재하는 생필품 변수의 아이디는 17번째 아이디였죠. 즉 케이스 17 여기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민수식의 결과값은 구두점이 찍힌 시스템 결측값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보이세요. 자, 이 똑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민 함수는 조금 아까 우리가 봤었죠. 309.17로 계산이 됐었죠. 그거와 이렇게 완연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이런 이슈가 없는 이런 다른 케이스들과 다른 변수들에는 이런 결측값 지정의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잘 보시면 민 함수에 의한 결과값하고 민 수식에 의한 결과값, 이들이 쭉 일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데이터 평균을 계산을 할 때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하고 수식, 즉 산술 평균의 수식을 이용하는 결과값, 이거는 결측값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결측값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결측값이
이렇게 있다면 얘를 제외한 결측값 이외의 데이터들로 평균을 계산한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고, 즉 어떤 이 케이스들이 쭉 있으면 어떤 케이스에 결측값이 있더라도 요 첫 번째 케이스의 결측값이 어떤 변수에 있더라도 그 나머지 데이터들을, 즉 유효한 값들만을 이용을 해서 이 케이스의 평균을 계산을 한다. 평균을 산출한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데이터가 결측값이다. 이럴 경우에만 이 평균을 결측값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라도 이렇게 결측값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의 결과값을 그냥 결측값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어떤 케이스들이 쭉 있는데, 이 어떤 케이스에 이렇게 1번 케이스에 하나라도 결측값이 있다. 그러면 이 케이스 자체는 그냥 결측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자, 우리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결측값은 분석에서 제외한다라는 분석 가이드가 제시가 돼요. 결측값은 분석에서 제외한다라는 분석 가이드. 요게 제시가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어떤 특별한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즉 이 변수의 평균값을 계산을 하는데 무슨 함수를 써라 등등의 이런 특별한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균값 산출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 입장에서의 처리 방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케이스들이 쭉 있어요. 케이스 이렇게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 케이스들이 이렇게 쭉 있다고 할 때 여기 이제 변수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케이스의 어떤 변수에 해당하는 값에 결측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여기 결측값이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 전체의 평균값을 그냥 결측값으로 처리하는 그 방법이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 입장에서의 처리 방법이 되겠죠. 즉 결측값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그 케이스의 평균값 자체를 결측으로 처리를 하는, 이게 엄격하고 보수적인 처리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결측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분석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로직을 거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엄격하고 보수적 입장에서의 처리 방법인 수식, 즉 산술평균의 방법을 적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라는 거, 그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사항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미함수를 우리가 구할 때 함수 집단, 통계, 함수 및 특수함수 그 목록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어요. 그 목록에 보시면 총합을 계산하는 함수가 또 있어요. su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총합을 계산하는 함수인데 이에 대한 적용도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평균을 계산하는 민함수, 민수식, 그 경우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민수식이라면 이제 그 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술평균 수식. 자, 평균 계산의 경우하고 이제 동일하게 생필품 변수, 앞에서 봤던 케이스와 이제 똑같이 생필품 변수에 대한 결측값 지정이 딱 이루어졌다라는 상황을 전제를 하고요. 미함수, 수식 뭐 이런 방법들하고 동일하게 변환, 변수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 sum 함수, 총합을 이제 함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이 sum 함수를 생성을 하면서 함수 집단, 통계, 함수 및 특수함수 그 목록에서 이제 함수 sum을 선택을 해서 변수 계산 대화 상자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목표 변수는 sum 함수, 숫자 표현식에는 sum 한 다음에 각각의 변수, 쉼표, 변수, 쉼표 이런 식으로 쭉 변수들이 들어가 주면 되겠죠. 아까와 똑같이 meal부터 oeth, othr 그 변수들까지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입력한 후에 이제 그 해당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데이터들이 있는데 만약에 요게 결집값이다. 그러면 총합 계산은 이 결집값을 제외한 나머지 유효값들만을 가지고 총합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필품 변수에 앞에서 봤던 17번째 아이디, 즉 케이스 17에 해당하는 값이 185로 나타나요. 조금 이따 데이터 보기 창의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새로운 변수 sum 수식, 요건 산술 평균을 쓴다는 얘기죠. 그걸 sum 수식 이렇게 생성을 하면서 함수가 아닌 일반 수식으로 총합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결국에 이 박스 속의 내용 풀어드리면 meal 플러스 다른 변수, 또 다른 변수 쭉 해서 othr까지 전부 다 예, 더하는 거죠. 예, 새로운 변수 sum 수식 하면서 일반 수식이니까 그냥 총합을 그대로 더해주는 겁니다. 변수 계산 대화 상자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쭉 입력을 해보면 입력 후에 이제 확인을 클릭을 하면 이 결과값은 여기 하나가 결집값이니까 이 결과값은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결집값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즉 생필품 변수의 17번째 아이디 케이스 17에 해당하는 값은 시스템 결집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아래에 데이터 보기 창에 나타난 결과값을 보면 sum 함수, sum 수식 했을 때 케이스 17이 sum 함수는 185.00, sum 수식은 결집값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평균 계산을 하는 경우하고 동일하게 시험에서 결집값은 분석에서 제외하라는 분석 가이드가 제시가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그 로직에 의해서 특별한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무슨 함수를 써라 이런 그런 지시사항이 없는 한 총합을 계산할 때 이렇게 수식의 방법을 적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기타 부문, 문자 변수 추출과 함수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